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편안하게 잘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각별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현행 4단계 시행 조치 앞으로 더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열받게 하는 게 누구냐면 요즘 박수현 앵벌이 정말 불쌍할 정도로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요? 문비어천가 이상을 지금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짧고 굵게 끝낸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2주 안에 끝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거 걱정 반, 그 다음에 불만 반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달래려고 한 말이 짧고 굵게. 짧고 굵게라는 한국말이 다른 뜻이 있습니까? 기간은 짧고 제대로 한번 한다. 그래서 단칼에 없애버린다. 4단계로 나오는 그 4단계 요인이 되는 코로나 확진 추세를 막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제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갖고 뭐라고 했느냐. 2주간 4단계를 적용했지만 대통령 말과 달리 확진자가 줄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났는데 2주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갖다가 2주 안에 끝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급한 거다. 확실히 방역에 집중해서 짧게 고강도 지출을 끝내자는 호소였다. 이렇게 말장난. 이 청와대 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장난에 입각해서 대통령을 감싸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러잖아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것 아니겠어요? 참, 정말 나라가 뭐라고 그럴까요? 처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 본인 자체의 지적 인식 능력, 인지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정치적인 스펙트럼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설령 모자라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상황 인식의 능력, 그리고 여론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거를 갖춘 참모들이 옆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나마 이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무능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평균 눈높이에도 못 맞추는 참모는 대통령보다 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앵무새같이 방송에 나와서 제발 이런 사람들이요, 방송에서 부르지 마십시오. 청와대 참모, 그것도 수석급이면요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차관급 대우를 받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그러면은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해야지. 지금 방송에 나와갖고 앵무새같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것도 이 가짜 뉴스만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이런 이 참모들을 더 이상 부르지 말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이 말씀을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여권 중에서도 특히 검찰 얼마나 살벌하게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쪼고 있는지, 옥죄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내용 오늘 보도된 거 쭉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수처 또는 이 검찰 여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검찰에서도 윤석열 총장 본인, 그 다음에 장모, 그 다음에 부인,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내용은 주로 부인과 관련된 이 보도 내용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공수처와 그 다음에 검찰과의 갈등 관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부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인의 문제, 맨 먼저 얘기됐던 것이 코로나 컨텐츠, 과연 이 광고 협찬을 어느 정도나 많이 받았느냐. 그 협찬을 많이 받는데 이 대기업들이 이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되니까 보험용으로 갑자기 더 많이 들은 것 아니냐. 그래서 보험용으로 들은 것은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 콘텐츠 협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말하자면 현금 돈 많으니까 김건희 회장이 여기에 한 10억 원짜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갖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것이 지금 의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 검찰에서 여기에 칼을 아주 엄청 갈고 있어요. 갈고 있는 게 아니라 갈아있는 칼을 더 잘 들게 갈아서 지금 딱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찌르느냐? 첫째로는요, 증권사 6곳을, 무려 6곳을 최근에, 이달 초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금융 문제, 특히 이 경제범죄 문제에 대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대거 투입하고 또 이 검찰 수사관을 대거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김건희 부인의, 즉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에 맞아면 전방위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기사가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제가 압축하니까, 우리 국어시험 보듯이 딱 요약을, 시험 공부하듯이 압축을 해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 첫째, 증권사, 6곳 압수수색, 금감원 압수수색. 그 다음에는 이 수사관, 그 다음에 또 검사 증언. 하나가 더 있군요. 뭐냐면요, 이 증권사 압수수색 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전화 주문 녹취록까지 전부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스모킹 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를 제시해서 2009년도에서 2012년도경에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한 이 모든 매매 내역 자료를 전부 다 확보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씨를 이른바 이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모 씨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10억 원이 들어져 있는 증권사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것이 이제 혐의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요,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전화주문 녹취 자료까지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전화주문 녹취 자료를 통째로 딱 넘겨주면 거기에 그야말로 전화로다가 주문한 시스템상, 녹취 시스템상으로 모든 전화주문 이 고객들 정보가 다 들통나죠. 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래서 그거는 증권사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 기술적인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관을 이 증권사를 보내서 매일같이 증권사 직원하고 입회하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 자료를 열람하면서 일일이 확보해 나가는 특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집요하게,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통째로 녹취 자료를 넘겨주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고객의 전화 녹취 내용까지도 사실상 열람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마찬가지죠. 예. 개인정보 공개나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유출은 안 됐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이 검찰 수사관한테.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고객들이. 그래서 우리 NGO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러한 것은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이 과도한 이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잖아요. 지금 박범계 추미애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인권 침해가 심하다. 이거 검찰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김건희 씨 하나 잡으려고 전화 녹취 내용 전체를 열람하는 거. 이거는 이 과도한 바로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눈높이에서 볼 때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의 판단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시민단체에서 별도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전문요원 이 수사 인력을 늘리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 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반부패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주현 부장검사입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근데 여기에서 수사 전문 인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누구냐? 박기태 한문혁이라고 하는 이 범죄 전문 검사 2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일을 한 이 베테랑 전문가이고, 또 한문혁 부부장 검사의 경우에는 조양호 씨 이 횡령 배임 혐의 수사한 그런 이 베테랑 수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추가적으로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대검으로부터 이 경제범죄 금융 전문 수사관 4명을 추가로 또 받아서 투입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2013년도에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소유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서류 이런 것을 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난달에 금감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 김건희 씨 측하고 도이치모터스 측에서는 이러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3년도 이 경찰 내사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고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경찰에서 무혐의 처벌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요. 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행사가 아니냐, 남용이 아니냐, 검찰 수사권에 이런 큰 틀에서도 이 고발을 할 만한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별도로 또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김건희 씨 하면 우선 이 코바나 컨텐츠 이게 항상 이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동안에는 이제 광고 협찬 문제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또 지금도 그게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하나 또 폭로된 것은요, 사실상 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이 까르띠에 전을 국립미술관에서 했는데 이 까르띠에 전에 국립미술관에서 이루어졌던 까르띠에 전은 국립미술관하고 까르띠에 재단 측하고 딱 둘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한 이 전시라는 겁니다. 뭐 때는 그러니까 8년도 정도로 올라갑니다. 2008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까르띠에 전을 하는데 말이죠. 코바나 콘텐츠에서 마치 이 까르띠에 전에 실적을 올린 것처럼 이 경력에 코바나 콘텐츠 경력란에 그게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허위 이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혹의 핵심입니다. 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제 어제 김의겸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는 누구예요? 김건희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까르띠에 소장품 전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 전시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네가 기획 전시한 것처럼 이력을 도용하고 있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코바나 컨텐츠 홈페이지를 보면 까르띠에 소장품 전을 마치 코바나 콘텐츠의 주요 실적인 것처럼 버젓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짜라는 것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본인이 이제 김의겸이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물어봐서 받은 답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뭐라고 김의겸 의원한테 답변을 했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까르띠에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가 공동 주최한 전시다.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코바나 콘텐츠와 해당 전시 관련 업무를 전혀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코바나 콘텐츠가 홈페이지에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포트폴리오로 기재한 것과 관련, 즉 자기네가 한 것 하나의 실적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3, 4년간 삭제를 요청했는데 삭제한 후 다시 게재했다. 이렇게 김 의원한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허위 이력을 왜 게시를 했는지, 그리고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왜 무시했는지,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 또 이 논문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능력을 받았다는 전시 이력까지 허위로 도용해서 대내외에 공표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김건희 씨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르띠에 전시회의 문제점, 이거는요, 사실상은 김의겸 의원이 어디서 이걸 받았냐면 단독으로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코바나 콘텐츠 측에서 이 까르띠에 재단 측과 이 보석전을 전시를 했는데 4년 전에 2008년도에 전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4년 전부터 코바나 콘텐츠 이력으로 올려놔서 미술관 쪽에서는 4년 전부터 이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코바나 측에서는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 측은요, 이 한겨레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 이 당시 까르띠에 전에 관여한 까르띠에 전시회에 관여한 업계 인사한테서 함께 전시를 준비한 홍보 대행사를 추천받았고 이 회사의 전시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생사였던 코바나 콘텐츠가 인수해서 누리집 경력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1일까지 코바나 콘텐츠 누리집에 이 까르띠에 소장품 전시 실적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미술관 측에서 전시업계 지인들을 통해 삭제를 요구해서 재작년에 까르띠에 전시 내용을 전부 다 내렸고 지난해 2월 공식 누리집도 닫은 상태이다. 그런데 21일까지 초기 누리집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고 지속적으로 허위 홍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 지금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홍보 전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누리집에 잘못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삭제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도요, 왜 삭제했다 올렸다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비판하는 한겨레라든가 이 김의겸 측에서는요, 이 누리집이라고 하는 자기네 이 경력, 실적, 이 표의 맨 위에 까르띠에 재단, 까르띠에 보석전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홍보 자료로 써서 코바나 콘텐츠가 크게 성장하는데 도용한 것 아니냐, 활용한 것 아니냐,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데 이제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지금 현재 여권이 얼마나 눈에 그야말로 쌍불을 붙이고 달려들고 있는데 흠집 잡힐 일이 없도록 뭐라고 그럴까요? 점검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최근에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과 관련해서요, 검찰총장실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지난 13일 날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할 때 공수처에서 파견 나온 검사, 공수처 검사죠.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들하고요, 이 검찰하고 이 고성이 오가고 충돌하고 매우 살벌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 이런 보도가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나온 검사와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관이 있으니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측 지원들이죠, 검사들은 일단 잠깐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지난 13일 날 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대검 8층에 김호수 총장실을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뭐 때문에 압수수색했냐? 바로 이규원 검사가 이 김학의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당시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썼는데 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당시 이규원 검사하고 이 보고서를 쓰는데 옆에서 이 보좌 역할을 한 수사관이 지금 현재 김호수 총장 부속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속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출두해달라 소환 요청을 했는데요. 차일차일 미루니까 아예 바로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김호수 총장 측의 보복 조치가 지난 20일 날 이루어졌어요. 뭐냐면은 이 공수처 허위보도 자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즉 이성윤이의 이 황제 조사와 관련해서 이 차량, 이 공수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피의자, 범죄인 그런 호송 차량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송 차량을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허위 보도자를 냈다. 이것이 이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안양지청으로 이 관할청을 바꿨습니다. 자, 이거를 왜 바꿨느냐? 이 얘기는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안양지청에서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수처 반드시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김호수 총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김호수 총장의 이런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관할청을 바꾼 것은 바로 지난 13일 날 있었던 이 대검에 대한 이 압수수색, 여기에 대한 이 불만, 그리고 이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는 빨리 없애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원칙을 위해서도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7월 23일 첫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제가 잘 정리해서 분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